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할 것.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 이 시기에 존 코츠 IOC 부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악몽에서 벗어난 재건과 붕의 대회이자 이제는 코로나19를 정복한 대회가 돼야 한다며 정상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출신인 존 코츠 부위원장은 차기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IOC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쿄올림픽의 감독자이면서 대회를 공동으로 준비해온 동반자입니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만나 2021년에 올림픽을 열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보호 대책이 선수들의 일본 입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중이 경기장을 메울지, 경기장 안전은 어떻게 유지할지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코츠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정상 추진을 강조해온 도쿄조직위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츠 위원장과 도쿄조직위의 의중은 전 세계 지구촌의 의견과 다를 뿐더러 심지어 일본 기업들과 국민들까지도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쿄 상공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미 1년 미뤄진 대회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327곳 중 30.7%는 취소를 꼽았고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취소나 연기, 무관중 개최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1,491개 기업이 응답했고 이 중 78.5%가 악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악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래처 매출이 줄어 자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개최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폭이 된 후쿠시마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망해가고 있는 일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른바 부흥올림픽으로 삼으려는 것인데요. 지구촌이 아직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그저 일본의 이기적인 욕심인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또 실제로 올림픽 자체를 개최할 수는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도쿄올림픽은 1년 동안 개최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일본의 한 언론에서조차 도쿄올림픽 유치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뉴스위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일본에 필요한 유사대 대회를 생각하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그중 락다운 없이 코로나19 위기가 지나 내년에 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하더라도 투명성이 결여된 일본 정부나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뉴스위크는 지난 3월 프랑스 검찰이 2016년과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라 알렸는데요. 사실 이 비리 의혹은 남인대학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세네갈 출신의 디악 전 회장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인 약물 복용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프랑스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지난 1월 세계 반도핑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일본의 한 후원자가 디악 전 회장에게 400에서 500만 달러의 협찬금을 전달했고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아프리카계 위원 6명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한 해인데요. 당초 터키 이스탄불을 지지하던 디악 전 회장은 갑자기 도쿄를 지지하는 것으로 급선회했고 심지어 아프리카계 IOC 위원들에게도 도쿄에 투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뇌물 스캔들은 현재 일본의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리요시로 전 총리와 조직위 이사 다카하시 하루유키도 연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됐죠. 로이터 통신은 지난 31일 도쿄올림픽 유치위의 재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유치위가 당시 모리 전 총리가 이끌던 가노지구로 기념 국제스포츠연구 교류센터에 130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IOC와 JOC,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저마다 IOC 위원들 간의 사적인 선물 교환이나 금전 거래는 알지 못한다. 올림픽 유치위 활동은 JOC와는 별개다. 유치위가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IOC 위원 9명이 연루됐었죠. 당시 나가노 유치 비리를 조사하던 야기유시로 JOC 사무총장은 IOC 위원 9명이 나가노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과대한 접대와 선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IOC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엔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리 혐의가 포착된 위원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동반하고 나가노를 수차례 방문해 향응과 비싼 선물,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또 나가노는 올림픽 유치 당시 20억엔의 거금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회계장부를 모두 파기해 정확한 사용 내용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든 현재든 일본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숱한 비리를 저질러 왔는데요. 이제는 일본과 외부 세력 간의 비리 잡음 외에도 아베의 골판지 사랑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의 잡음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베의 골판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은 워낙 유명했지만 하필이면 그 사랑이 올림픽에서마저도 또 발현됐죠. 지난해 9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 숙소 사진이 공개됐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의 반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골판지를 여러 장 겹쳐 만들어 놓은 엉성해 보이는 침대 때문입니다. 이 침대는 작은 상자를 여러 개 엮어 큰 상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자 2개를 또다시 붙여 하나로 만들었는데 큰 뼈대뿐만 아니라 연결 부위도 모두 종이로 돼 있습니다. 조직위는 첫 공개 당시 조립 과정을 시연하며 종이로 만들어 가볍지만 200kg 정도를 지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런 골판지 침대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매트리스도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해 환경보호 취지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침대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선수들을 향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쓴 건지 모르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텐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또 한눈에 봐도 너무 약해 보인다. 피난처치고는 훌륭하다. 거짓말일 거다. 아베 총리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았나 보다처럼 이 상황을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골판지를 활용해 전 세계의 비난을 샀는데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의 임시 격리를 위해 골판지로 간이 침대를 만들어 이틀 동안 머물게 한 것입니다. 감염을 차단하기는커녕 확산시킬 수도 있는 정말 믿기 힘든 방역 조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골판지 사용에 일본의 기업 역시 안면보호구와 마스크까지 골판지로 만들어 출시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죠. 사가시크라는 업체가 제작한 안면보호구는 눈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골판지로 제작했는데요. 업체는 보호구 안에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착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의사항과 함께 도쿄병원에 기증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현재 이 제품은 공식 사이트에서 100장당 16,000엔, 하나로 18만 4,3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 제품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긴급하게 전해드린 벨라포치 사건의 후속편입니다. 지금 구글과 야후 재팬에서 캔슬 코리아로 검색을 하면 수십만 개의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해외에서도 이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종일 필리핀 언론과 일본 언론에는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내 문제이니까 당연히 뉴스거리가 될 것이지만 일본은 우길기 때문에 한국이 곤란해졌다는 것 때문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미 필리핀에는 K-팝과 K-드라마 팬들의 조직적인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일부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트윗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전하면서 미안해요 필리핀 국민들 이라는 뜻의 Sorry to Filipino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이와 일부 한국인들의 생각 없는 댓글로 시작된 어이없는 사건이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후속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하루 종일 필리핀 언론과 일본 언론에 다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영자신문인 마닐라 불러틴에도 한국은 이제 취소한다와 한국은 사죄하라가 유행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불쾌한 경험을 소개한 트윗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을 5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비웃고 가더라. 다른 날에는 지하철에서 덩치가 크고 못생긴 한국인이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그냥 갔다 라는 등의 경험입니다. 나는 한국의 노래와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자랑스럽게 깃발을 들 것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롤로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척 기뻤고 전사한 영웅들에게 꽃을 바쳤다. 필리핀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 많이 전사했다. 이런 트윗들을 소개하면서 필리핀인들의 분노를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필리핀의 TV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많은 필리핀인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K-팝을 응원하는 상징인 라이트 스틱을 내려놓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K-팝과 K-드라마 팬이 된 것이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라이트 스틱을 내려놓고 우리 국기를 높이 들겠다. 일부 한국인은 우리 필리핀인과 우리나라를 모욕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존경하도록 보여주자. 일부 한국의 아이돌도 우길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벨라포치에게 화를 내느냐. 나는 K-팝 팬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번 일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다. 우리 필리핀인들은 친절하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와 존엄성을 잘 알고 있다. 라는 트윗들을 소개하면서 필리핀의 현지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의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당연하게 필리핀인들은 애국심으로 필리핀을 자랑스러워하는 행동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이 모욕을 당한다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밀크티 동맹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이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트윗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까지 합세하면서 확대되어 버린 트윗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트위터에 C19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더라 라는 글을 올리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트윗 공격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밀크티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연합하면서 나중에는 메콩강댐 중지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하게 시작한 사건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여러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면서 이상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네티즌들이 부지런히 부채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트윗을 올리면서 대거 참여할 거고요.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혐한 사이트에서 화제로 다루고 있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 활동을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까지 끼어들고 필리핀인들의 애국심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것에 대해 평범한 한국인들은 거의 필리핀인들의 분노를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필리핀인들에게 미안해요 라는 해시태그를 실시간 트렌드 검색 순위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서로 응원하기도 합니다. 민서가 사과해 라는 트윗도 많았습니다. 민석이를 찾아서 사과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철없는 어린아이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거주 국가를 필리핀으로 바꾸자. 그러면 필리핀 실트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들아, 우리 실트 올리는 거 쉽잖아. 한 번씩만 해주라. 제발 인종차별은 안 된다. 제발. 이 일에 정말 분노하고 있다. 한국인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도 처음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 필리핀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싶어서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좀 지나쳤다. 사과해야 한다. 필리핀인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제
이제 그만합시다. 대신 사랑과 평화를 전파합시다. 필리핀은 16세기부터 스페인에게 점령당해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수많은 필리핀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에게 다시 식민지로 지냈습니다. 1941년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일본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드디어 해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전쟁 말기에 천여 명이 위안부로 끌려갔을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인이라면 일장기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일제 잔재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라포치에게 악성 댓글을 보낸 한국인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모르는 필리핀인이 한심하다라고 분노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포치가 사과했을 때 멋있게 받아주고 서로 격려했다면 이렇게까지 논쟁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이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비온 후에 땅이 더 굳듯이 양국의 우호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부 필리핀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사과하는 운동에 대해 트윗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과를 받았어요. 나는 필리핀인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트윗처럼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